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일상 속의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나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 역시 밝은 성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성도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양면의 성을 모두 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성은 어두운 쪽의 성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3년만 살펴봐도 2018년은 미투 열풍이 뜨겁게 대두되어 대선 주자로도 각광받던 지방단체장이 법정에 서기도 했고, 문화예술계, 체육계, 연예계, 스쿨 미투까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미투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정준영 등이 연루된 단체 카카오톡방 사건이 연일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죠. 성은 우리의 삶 자체이며 우리의 일상입니다.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어두운 성뿐 아니라 밝은 성 또한 존재하고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면의 성을 모두 다루어야 하지만, 학교 성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성교육 또한 당장 필요에 의한 주제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친구가 있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화장실을 훔쳐보거나 하면 그에 대한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고, 방송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대두되면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5, 6학년 여학생들이 생리 처리를 잘 못하면 생리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남학생들끼리 모여 음란물을 보다 문제가 생기면 또 그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고 합니다.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꾸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대부분 성지식에 관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성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교육은 단지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교육은 관계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인관계 능력, 공감 능력이 근본인 만큼 성교육은 한번 반짝하고 끝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대화 속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집안에서, 가족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성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물었을 때 부모님도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자신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이와 함께 찾아보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상대방이 성에 대해 이해하는 성평등 의식을 일상 속에서 가르쳐주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성인식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성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고 엄마 아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말투, 애정 표시, 이런 것들이 모두 일상 속의 성교육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성평등한 사고를 하고 있는가? 나는 성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내 아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교육 질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 성교육은 몇 살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입니다.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부모님 중에는 성교육을 되도록 늦췄으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만은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흔히 성교육하면 성관계를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동료 선생님이 성교육을 하면 쓸데없는 것을 알게 돼서 성폭력을 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서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한다고 애들이 화재를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성교육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교육은 아이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안을 때도 안아도 될까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 등 부모님이 아이의 몸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모두 다 성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만 3세 정도 되면 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질문에 대해 부모님이 반갑게 답해줘야 합니다.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내 질문에 반갑게 답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아이에게 핀잔을 주면 아이는 성이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라서도 성적으로 궁금증을 부모님께 묻지 않고 친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잘못된 성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이의 성장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판단에 의해 정보를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이의 수준에 맞도록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답변이 필요한지를 모를 때에는 아이에게 왜 그게 궁금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아 아이의 수준에 맞는 정도만 알려주면 됩니다. 저도 가끔 성교육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학생에게 질문을 돌려줍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요. 이렇게 하면 학생이 대답에 따라서 수준에 맞게 답변해 줄 수도 있고, 당황했던 마음을 잠시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성적 행동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지 거부할지 받아들일지에 대해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선택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자신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의외로 그 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춘기 여학생들 중에 남자친구가 스킨십을 원했을 때 자신은 원치 않지만 거부하면 상대가 싫어할까봐 거부하지 못하겠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연습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아이에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누구 엄마가 안아줄까? 하고 묻거나, 아이를 안고 싶을 때는 아이를 향해 팔을 벌려 아이가 품 안으로 달려 들어오면 꼭 안아주면 됩니다. 품 안으로 오지 않으면 팔을 내리면 됩니다. 아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안 좋아 보이면 물어보면 됩니다. 왜 엄마랑 앉기 싫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하면 아이가 얘기를 하겠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소 아이의 감정과 판단을 존중해주면 아이가 지금 나는 뭘 원하고 있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떻지?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네 몸이 주인은 너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가끔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도 아이의 찡그리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억지로 안고 뽀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이중 메시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면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 성교육 중에 가장 많이 실시되는 성교육이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이때 성폭력의 정의가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이성 친구와 어느 정도까지 스킨십을 할까입니다. 이성과의 스킨십을 어디까지만 가능하다고 아무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두 사람이 합의한 것, 서로가 서로에게 허락한 것,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것까지 스킨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가까워지겠다는 이유로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한다든가, 상대방이 떠날까봐 겁난다는 이유로 스킨십을 억지로 허락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지침이 No means no입니다. 상대방이 no를 글자 그대로 no라고 받아들여야 하고, 자신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no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릴 때부터 no가 no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의 허락 없이 뽀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는 것이겠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스킨십을 바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이에게 자신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여기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외의 친척이라든가 부모님의 친구, 우연히 만난 낯선 어른이 아이를 보고 무턱대고 아유 예쁘다 하고 스킨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꼭 아이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안아봐도 되니? 하고 아이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오히려 아이에게 스킨십을 받아들이도록 타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부모님이 오히려 민망해하면서 너 예쁘다고 그러시는 거잖아 하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어른들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였으면,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아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겠지만, 그건 아이의 감정과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체성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예뻐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스킨십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놓이게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예쁘다고 그러시는 건데 안아드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이는 그냥 싫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내가 거절하면 나쁜 아이가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의 압박과 주변의 분위기에 못 이겨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자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편을 마치면서 어린이를 위한 동의라는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젠더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린이를 위한 동의라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직접 실행을 해서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